이게 뭐야? 또 그 이상한 냄새? 파리르 코르동 블루 요리학교 실습실에 그 말이 퍼진 순간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셰프 앙투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했던 주방을 갈라버렸고 3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태현. 서울에서 온 23살 청년인 저는 파리에 온 지 겨우 2달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프랑스 요리를 배우기 위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까지 왔지만 매일매일이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드는 음식에 대한 그들의 노골적인 혐오감까지. 김태현 학생, 셰프 앙투안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제 조리대로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또 내 고향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야? 제 앞에 놓인 조리대 위에는 어젯밤 한국 마트에서 구해온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김치,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할머니의 손때 묻은 레시피 공책까지. 그 공책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들입니다, 셰프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발효? 셰프 앙투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야. 세계 최고의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곳이라고. 내 나라의 이상한 실험을 하는 곳이 아니야. 교실 뒤편에서 클레망이 작게 킥킥거렸어요. 김치 냄새 때문에 완전 집중 안 돼. 진짜 역겨워. 그 옆에 에밀리도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죠. 왜 굳이 여기 와서 그런 걸 만들어? 프랑스 요리 배우러 온 거 아니야?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해 안 돼. 냄새부터 이상한데 맛이 어떨까? 한국 애들은 왜 항상 저런 걸 고집하지?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3달 전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태현아, 우리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정성으로 만들어 온 깊은 맛이 있단다. 그 맛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할머니의 따뜻했던 손길,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시며 들려주시던 요리 비법들, 그리고 진짜 맛은 시간과 정성이 만드는 거야 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수업부터는 정해진 레시피대로만 하세요. 셰프 앙투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당신의 할머니 부엌이 아니야. 프랑스 요리의 전통과 격식을 배우는 곳이라고. 할머니 부엌이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부엌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다니.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던 소피아만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태연 괜찮아? 이탈리아에서 온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좀 심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폭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회색빛 하늘이 제 마음만큼이나 우울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할머니께 매일 칭찬받던 요리 실력이 여기서는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실험으로 취급받고 수천 년의 전통이 담긴 우리 음식이 격식 없는 것으로 무시당하다니. 그 순간 할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낡은 공책이 가방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 공책 안에는 할머니만의 비밀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된장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김치 숙성의 비결, 젓갈 만드는 방법까지. 할머니 평생의 요리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같은 책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현아, 진짜 맛이라는 건 겉보기가 화려하고 비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정성과 시간,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란다. 과연 내가 이곳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과연 저는 프랑스 요리사들의 편견을 뛰어넘어 할머니의 레시피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태연이의 놀라운 도전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기숙사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석양도, 생강에 반짝이는 물결도 제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외로운 곳에 와 있는지만 실감하게 해줄 뿐이었죠. 핸드폰을 켜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태연아 어떠니? 학교 생활은 재미있고,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제가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충분히 반대하셨던 분들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이야기 좀 들려줄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프랑스에 오기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꿈을 응원해 주시던 유일한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내가 꼭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라고 하셨잖아. 통화를 끝내고 가방에서 할머니의 공책을 꺼냈어요.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표지, 여기저기 기름때와 양념 자국이 묻은 페이지들.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는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태연아, 요리는 재료를 섞는 게 아니야. 시간과 정성, 그리고 마음을 섞는 거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본 적 없는 레시피를 발견했습니다. 태연이를 위한 특별한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언젠가 제가 이 레시피가 필요할 때를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셰프 앙투안이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프랑스 전통 소스인 베샤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저를 향했어요. 정해진 레시피대로만 하세요. 개인적인 실험은 금지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레시피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시간과 정성으로 맛을 만들어내는 것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소피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태연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이 고마웠어요. 소피아, 혹시 시간 있으면 내 요리 한번 맛봐줄 수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사실 어제 내가 만든 음식 냄새가 좀 신기했어. 이상하다고들 하던데 나는 뭔가 깊은 향 같더라. 그날 밤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레시피에 도전해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할머니의 발효 기법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시켜보기로 한 거예요. 먼저 할머니식 된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프랑스의 미르포와 기법을 더했죠. 양파, 당근, 샐러리를 정성스럽게 볶아서 깊은 향을 낸 다음 할머니의 3년 숙성 된장과 조화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콩피 기법을 사용했지만 한국의 젓갈을 이용해서 고기에 깊은 감칠맛을 입혔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진짜 맛은 기다려야 나오는 거였거든요. 소피아가 첫 번째 한 입을 먹었을 때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뭐야?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데? 한국의 발효 기법과 프랑스 요리 기법을 융합시킨 거야. 제가 설명했어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복합적이면서도 조화로운 맛이 나올 수 있다니. 태연, 이건 정말 예술이야. 소피아의 반응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 셰프들의 반응이 걱정됐죠. 며칠 후 소피아가 몇 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프랑스 학생 마르크도, 독일에서 온 한스도 제 요리를 맛본 후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김치를 쓴 거야? 마르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젓갈도 써. 하지만 프랑스 요리 기법과 완전히 융합시킨 거지. 제가 대답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네. 이런 조합은 상상도 못 해봤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지만 제 요리를 직접 맛본 사람들은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심지어 처음에 저를 무시하던 클레망도 인정한다. 이건 정말 특별해라고 말했죠. 하지만 셰프 앙투아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김태현, 내가 하는 건 요리가 아니라 실험이야. 여기는 전통 있는 프랑스 요리 학교라고. 하지만 셰프님, 한 번만 맛을 봐주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맛? 냄새부터 이상한데 무슨 맛을 보라는 거야?
셰프 앙투안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죠.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완성하신 요리 철학이 단지 이상한 냄새로만 인식되다니.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생 여러분,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학교 원장인 셰프 로랑이 공지했어요. 다음 달에 열리는 파리국제 요리 이노베이션 경연대회에 우리 학교에서 3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어요. 파리국제 요리 이노베이션 경연대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리 대회 중 하나였거든요. 선발 방식은 교내 예선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니 이건 제가 그동안 해온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주제였어요.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심사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교실을 나서며 소피아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태연, 이번이 정말 기회야. 내가 그동안 준비해온 게 바로 이거잖아.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셰프 앙투안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제 요리를 편견 없이 봐줄까? 아니면 여전히 이상한 냄새로만 치부해버릴까? 그날 밤 할머니의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태연이를 위한 특별한 레시피 옆에 할머니가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태현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기억해.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란다. 내 요리에 진심을 담으면 어떤 편견도 이길 수 있어. 할머니가 너를 믿는다.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겪을 어려움도 제가 이겨낼 방법도. 이번엔 정말로 모든 걸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제 모든 실력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그들의 편견을 깨뜨려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대회 당일 아침 르코르동 블루의 메인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25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조리대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심사위원석에는 셰프 로랑, 셰프 앙투안, 그리고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인 피에르 듀크까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재료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3년 숙성된장,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할머니가 비법으로 만드신 멸치젓. 그 옆에는 프랑스 최고급 재료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마치 동서양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참가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시간입니다. 셰프 로랑의 선언과 함께 대회가 시작됐어요. 다른 학생들은 바로 화려한 조리 기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할머니의 공책을 조용히 펼쳤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할머니, 저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베이스 소스 만들기였어요. 할머니의 3년 숙성 된장을 중심으로 하되 프랑스의 정교한 미르포와 기법을 더했어요. 양파, 당근, 샐러리를 정성스럽게 볶아서 깊은 단맛을 끌어낸 다음 할머니의 된장과 천천히 융합시켰어요. 주변에서는 의아한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또 그 냄새가 나네. 저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진심을 담으면 어떤 편견도 이길 수 있다. 1시간이 지나자 제 조리대에서 나는 향이 주방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향이 정말 깊네. 클레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단계는 메인 요리였어요. 프랑스의 전통 콩피 기법을 사용하되 한국의 젓갈로 재운 오리다리를 사용했어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혀가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다림의 철학을 실천했어요. 2시간째 심사위원들이 각 조리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셰프 앙투안이 제 앞에 멈춰섰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게 뭐지? 그가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어요. 냄새가 생각보다. 할머니의 3년 숙성 된장과 프랑스 미르포아를 융합한 소스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통 젓갈로 콩피한 오리요리입니다. 셰프 앙투안이 잠깐 생각하더니 의외의 말을 했어요. 향이 꽤 복합적이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저는 더 집중했어요. 마지막 단계는 플레이팅이었어요.
프랑스의 정교한 플레이팅 기법을 사용하되 한국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함께 표현하려고 했어요. 마치 동양화의 여백미와 서양화의 정밀함이 만나는 것처럼. 시간 종료. 손을 떼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시간 동안의 모든 노력이 이 한 첩시에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정성, 제 진심, 그리고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까지. 심사가 시작됐어요. 심사위원들이 각 학생의 요리를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죠. 클레망의 모던, 프랑스 요리, 마르크의 창의적인 퓨전 요리들이 차례로 평가를 받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셰프 로랑이 제 접시를 들어올렸어요. 설명해 보세요. 한국의 전통 발효 기법과 프랑스 클래식 요리 기법이 만나서 만들어낸 시간의 하모니라는 요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3년 숙성 된장이 만들어내는 깊은 감칠맛과 프랑스 허브들의 섬세한 향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맛의 세계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포크를 들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첫 번째로 반응을 보인 건 미슐랭 셰프 피에르 듀크였어요.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이런 조합은 처음이야. 셰프 로랑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복합적이면서도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어. 동양의 깊이와 서양의 정교함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셰프 앙투안이 포크를 입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감탄으로. 이게 정말 김치와 된장을 쓴 거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하지만 프랑스 요리 기법과 완전히 융합시켰습니다. 셰프 앙투안이 다시 한 입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안했다, 태현.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이건 정말 예술이야. 그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보고 놀라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이번 경연대회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셰프 로랑이 발표했어요. 특히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주제에서 놀라운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3위는 창의적인 모던 프랑스 요리를 선보인 마르크 베르나르 학생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2위는 완벽한 클래식 기법을 보여준 클레망 듀폰 학생입니다. 또 다른 박수. 그리고 1위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김태현 학생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위라고요? 제가요? 주방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의심의 박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탄과 존경의 박수였어요. 정말 대단해, 태연.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어요. 클레망도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인정한다. 정말 혁신적이었어. 심지어 처음에 저를 가장 무시했던 에밀리도 말했어요. 미안해, 태연. 정말 선입견이었어. 무대로 올라가는 길 셰프 앙투안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태현, 정말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문화의 진정한 융합이었어. 정말 존경스럽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500명의 관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요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어요. 시간과 정성, 그리고 진심을 담는 법이었어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한국 음식이 프랑스 요리보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증명하고 싶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각자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진정한 요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더 큰 박수가 홀 전체를 울렸어요. 대회 후 일주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들에서 제의가 들어왔고 요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학교에서의 변화였어요. 이제 다른 학생들이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셰프 앙투안도 수업 시간에 발효 요리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죠.
태연,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요리법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야. 소피아가 말했어요.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말이지.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제 그 풍경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죠. 책상 위에 놓인 트로피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신감이었어요. 다음 달에는 파리국제요리 이노베이션 경연대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승리를 거둔 상태였거든요. 바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다르다는 것이 틀린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다른 것은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이니까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편견과 맞서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을 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연이의 감동적인 도전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도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